좋아요, 구독! 미국장 그리고 코인 시장 알아보는 미장원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시장 좀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네, 미국 증시는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부분을 소화하면서 전반적인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 완전 보합세로 움직였고요. 나스닥은 0.32% 상승을 했고 다우지수는 0.15% 약 보합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보시면 섹터별로 여전히 격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보합세 또는 약보합세를 보이는 상황에 빅테크 또는 AI 테마만 여전히 강세인 상황이고요. 심지어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별로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는 2.9%, 퀄컴 5%, 인텔 3% 이렇게 상승한 데 반해서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은 그리고 이제 AMD는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브로드컴은 1.16% 하락했고요. 마이크론은 3%, AMD는 1.3%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크게는 오르지는 않았는데 오늘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주가만 올라가고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AMD 주가는 오히려 밀린 게 참 이채롭고 우리나라에 상당히 관련도가 높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밀렸습니다. 네, 그 반도체 시황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굉장히 좀 숨고르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올라서 이제 좀 필라델피아 쪽도 이제 좀 크게 오를 줄 알았더니 오히려 좀 보합세로 마감을 했죠. 아무래도 좀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너무 크게 급등을 했다 보니까 과열을 좀 해소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AI 테마를 여전히 업고서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생성 AI를 개발할 건데 이거를 위해서 컴퓨터 파워가 확충이 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 이제 GPU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GPU 시장의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들리는 소식이 엔비디아의 3대 주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3,790만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IPO 전에 이 주식을 사가지고 1997년에 처음 주식을 매입한 이후에 이사회로 활동을 쭉 하던 사람인데 그러면 거의 이 회사의 오래된 거의 창업 멤버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거의 준 창업 멤버 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오래 더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현재 매도하고 나왔다는 거는 뭔가 내부자가 봤을 때도 이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지는 않았나 이런 이제 우려감이 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현재 엔비디아의 PR, 퍼가 2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PR이면은 1년에 회사가 2배씩 성장한다고 해도 과하다. 저는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회사가 더 빠르게 성장하더라도 할 때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보다 회사가 더 빠르게 성장할 때도 PER 그러니까 퍼가 50에서 70포인트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몇 년 전보다 성장률도 더 저조해지고 있는데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PER이 200포인트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심리에 의해서 AI의 실제 어떤 그런 수혜와 심리가 얹어져서 훨씬 더 크게 주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추세 추종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중장기 매매는 좀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엔비디아의 어떤 이런 강력한 이런 모멘텀 때문에 AMD가 오히려 좀 이렇게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그쪽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위치 거의 뭐 9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BOFA에서 지금 목표 가격을 올렸다면서요. 450불 목표 가격이었다가 500불로 이렇게 상향을 했는데 아무래도 AI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지위, 리더십 이걸 좀 많이 본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시장 지위가 너무 이제 지금 견고하다 보니 이거를 이제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만한 그런 이제 탄탄한 뭔가 진입장벽, 뭐 경제적 해자 이런 것들을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가가 이제 이 기간이 몇 년이나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단기적인 목표 주가로 $500 이상이라는 거는 뭔가
심리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그냥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는 있을까 좀 싶기는 하더라도 정말 일반적인 통상적인 수준의 가치 평가를 통해서 $500를 달성한다라고 하려면은 꽤나 좀 실질적으로 매출이 지금보다 2배, 3배는 더 늘어야지 이게 합리적인 주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내부자는 팔고 있고 BOFA는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붓고 있고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상당히 궁금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말이죠. 자, 그다음 좀 테슬라도 다시 좀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는데 바클레이즈에서 좀 좋게 봤어요. 네,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고위 관료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테슬라 전체 생산량의 52%를 차지하는 공장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110만 대가 원격 리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의 어떤 다양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국 방문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최근 테슬라의 어떤 그런 이제 좋은 행보들로 인해서 좀 여기저기서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좋게 보는 쪽도 있고 좀 뭔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어떤 사람이 지금 메카시 하원 의장을 뭐 출당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 정도로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서 가지고 주가가 어제 시장에 조금 혼조 마감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야기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재무부가 수정한 디폴트 시점이 6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채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죠. 근데 현지 시간으로 31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하원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하원 통과를 위해서는 218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뭐 공화당 150표, 민주당 70표 이렇게 통과를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원 표결도 이제 금요일 또는 주말 내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미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해결이 그냥 무난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뭔가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 공화당원들이나 민주당원들끼리 서로 이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이제 좀 요동을 치는 것 같고요. 이미 부채 한도 합의에 대한 부분은 시세에 전부 반영되고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문제는 미국이 이상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될 가능성을 이제 웬만하면 높게 보고 있고 해결된 이후에 주가 방향성이 또 추가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그 부채 한도 협상 그 과정에서도 지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금리 인상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베이에서 69%의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상 또 한 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조정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66%대로 이렇게 좀 약간 낮아져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연준은 고용하고 물가를 보고 금리를 결정합니다. 근데 지금 고용도 좋고 물가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파월의 의견으로는 고용하고 물가만 좋으면 금리의 추가 인상도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시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경제에 변수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충분히 무조건 넉넉하게 열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하고 물가의 변화가 지금 크게 없다면 물가가 많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금리는 최대 6%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주가가 버블이 심하고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 더더욱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과 같거든요. 어쨌든 경제가 너무 과열이 됐으니 이걸 브레이크를 주고자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6월 금리 추가 인상 때 은행 부실이 더 심화되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더 악화되는 추세로 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추가 인상이 되면. 그래서 관련주 매매하실 때나 혹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하면서 가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쏠림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빅테크 끌고 가고 있는데 뭐 시장에 오늘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빅테크 중에서도 일부는 좀 이제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는 뭐 PER이 200배까지 이렇게 치솟을 정도로 한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최근 주식 쏠림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S&P 500 지수 중에서 성과를 이긴, 이 S&P 500 지수의 성과를 이긴 종목의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쉽게 말해서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500개의 종목 중에 S&P 500 지수보다 더 많이 상승한 종목의 비중이 몇 퍼센트냐,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지금 20%대로 지금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즉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거의 다 S&P 500 지수를 못 이기고 있다는 거죠. 100종목 중에 80종목 이상은 S&P 500 지수보다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장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뜨겁고 아주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큰 돈을 못 벌고 여전히 종목에 물려있다는 느낌을 받을 만한 이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좀 이제 내 종목 팔고 엔비디아나 다른 종목 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공교롭게도 2000년 닷컴 버블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수치가 20%대에 도달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일부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너무나 지나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게 뭔가 버블이 붕괴한다는 이런 단초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닷컴 버블 때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하기는 그만큼 최적의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든지 한쪽으로 좀 너무 쏠리면 그게 부작용이 있는 법이니까요. 좀 조심을 하고요. 자, 코인 시장 좀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네, 암호화폐 시장도 대체적으로 보합세 분위기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0.22%, 이더리움 0.63% 약보합세로,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리플 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이 7월에 지금 해결이 될 거다.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금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 약간 리플이 미국 증시에서 약간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심이 지금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고요. 솔라나도 최근에 투심이 몰리면서 3%대를 상승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 내외권에서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 3,930만 달러가 순유출됐다. 그래서 6주 연속으로 지금 순유출되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지금 2억 7,200만 달러가 유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ETF 상품이라던가 뭐 아니면 숏 상품 이런 것들에서 계속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펀드 쪽에서. 투자 심리 위축 내지는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투자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한다라고 보셔야겠고요. 투자자들이 이제 지금 코인 매매하다가 미국 증시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의 매력은 아무래도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10%, 20%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좀 피를 끓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 차원에서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 오히려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더 큰 상황이니까 차라리 더 심리가 뜨겁고 변동성도 좋은 이런 미국 증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